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링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블링크라고 티커명은 BLNK이고요. 이 전기차 충전소로 꽤 성공한 미국 주식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무려 작년 대비해서 2000%나 올라갔는데요. 이 블링크 차징이라는 컴퍼니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차지 포인트가 얼마 전에 상장을 발표하게 됐는데, 상장 예정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게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상장수랑도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링크 차징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의 숏 느낌의 보고서가 하나 왔어요. How to make the bullish case. 완전 떡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뉘앙스로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뭐 서머리 먼저 보시면 작년에 2020년이죠. 2020년에 2000% 이상 올랐고요. EV 하이프 때문에. 그치만 이제 Q3 3분기 2020년 3분기에 매출이 불과 200K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20만 불 정도 하는 거고요. 맞죠? 20만 불. 20만 불이면 20만 불. 예, 다시 제가 눈을 의심을 하고 다시 확인해 봤는데 20만 불이면은 뭐 한 한국 돈으로 2억 원 정도 매출이 수익이 아닙니다. 매출이 2억 원 정도면 거의 뭐 차 두 대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어, 예, 아무리 봐도 20만 불 맞는데 이 글자가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다면은 진짜 매출량이 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레포트에서는. 그리고 그치만 EV 마켓, 이 전기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성공을 한 이후로 너도 나도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고 뭐 GM이니 현다이니 뭐 토요타니 계속 마구잡이로 이 EV 마켓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한 10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브뉴 매출이 이 회사의 매출 자체는 블링크의 회사 매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45불 이상으로 거래를 하는 건 너무 리스키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의 레포트였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블링크라는 BLNK 티커를 가지는 이 블링크 차징 컴퍼니는 현재 종가 죄송합니다. 종가 기준 47불을 기록을 했고요. 뭐 그날 마지막 날 금요일에 하루만 좀 10% 정도 좀 폭락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1년 동안 2153%의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굉장한 상승이죠. 뭐 테슬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뭐 21배, 22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심지어 이게 1년이 아니죠. 한 뭐 절반 정도?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20배가 상승하는 엄청난 주식입니다. 굉장히 뭐 카지노에 가까운 그런 주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테슬라는 잠깐 나가 있어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펀더멘탈 잠깐 볼게요. 펀더멘탈 사실 이런 주식에는 펀더멘탈의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기본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갖고 좀 보다 보니까 눈에 밟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본사가 마이애미 비치에 있죠, 플로리다. 미국에서 굉장히 따뜻한 남부 도시고요. 뭐 은퇴자의 도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여행객도 많이 보이고 상대적으로 직장은 별로 없고 하와이처럼 이제 온화한 날씨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 때문에 성공한 은퇴자들이 많이 살기도 하면서 여행객들이 주로 산업의 대상이 되는 그런 도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전 따뜻한 거 좋아라 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치고요. 그래서 뭐 좀 좋은 분위기에서 창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보아서 확실히 존재하는 그런 가짜 회사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blinkcharging.com이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인플로이는 이제 근무자죠. 이제 종업원이 65명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이고요.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1, 2년, 13년째인가요? 뭐 그 정도 계속 꽤 역사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전기차 같은 게 상용화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히 존재하는 굉장히 뭐 제대로 된 그런 회사고요. 비록 작기는 해도 몸집이 레브뉴 매출을 보면은
애뉴얼이죠. 애뉴얼로 봤을 때 2015년부터 뭐 별 볼 일 없다가 2020년 이건 에스티메이트예요. 약간 흐리게 나와 있죠. 에스티메이트이긴 한데 약간의 빵을 보태면 그래도 뭐 600밀리언 6밀리언 미안합니다. 6밀리언이네요. 그러니까 600만이죠. 600만 달러 뭐 1200만 달러 뭐 그 정도로 이렇게 1년 향후 1, 2년 이내에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쿼터리 뭐 분기별로 보더라도 Q3 2019년 Q3, Q4는 한 600K 그러니까 60만 불 정도 6억 원이죠.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요. 진짜 귀엽네. 그리고 Q4 같은 경우에 작년 최근 건데 아직 에스티메이트로 정확한 값은 안 나왔지만 이 에스티메이션을 맞다는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2.4 밀리언 달러 정도로 한 4배 정도 상승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매출이 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뭐 서로 상호 간에 뭐 도와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전기차 시장의 부흥과 더불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 블링크의 점유율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 점유율이라기보다는 매출액이요. 예, 점유율은 조금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빼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해봐야 2.4 밀리언 달러인데 뭐 24억 원 정도? 맞죠? 24억 원. 1 빌리언이 10억 원 정도니까 24억 원이면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두 채 가격 정도의 매출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은 4배 이렇게 높게 보일지는 몰라도 한 회사로서 이 2.4 밀리언 달러가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영끌을 한 매출이 2.4 밀리언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팔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earning per share 뭐 주가당 이제 순이익이 얼마냐 전부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 건 뭐 이런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로잉하는 그런 컴퍼니이기 때문에 뭐 이게 포지티브로 날 것을 저는 기대를 하진 않지만 대략 이 까만색은 예측 값이고 파란색이 실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항상 예측 값 대비 약간 더 순손실이 큰 쪽으로 기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의 뻥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 Q4 4분기 때는 네거티브 0.1 달러로 주가가 지금 40불이면 0.1달러 정도는 손해 보고 있다는 얘기고 약간의 뻥을 보탰을 테니까 이게 뭐 끽해봐야 뭐 한 0.13달러 정도 주가당 손실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뭐 네거티브라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뭐 보합 정도를 이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all EV needs recharge their battery. 전기 자동차는 분명히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징 스테이션이 굉장히 핫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궁금할 거예요. 이게 이 이퀴먼트 전기 충전소 자체를 판매하는 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 아니면 진짜로 전기까지도 이 블링크라는 회사가 팔아갖고 수익을 남기느냐 이 두 가지 부류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는지 상당히 궁금할 건데요. 분명히 여기서는 later model is where Blink charging plays and would appear to have a more attractive long-term model. 롱텀으로 봤을 때 블링크는 실제로 현재도 이 후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를 팔겠다는 거죠. 마치 주유소에서 우리가 주유소 뭐 주유를 하는 그런 기계를 막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실제로 기름을 유통망을 만들고 자동차들이 매일 와갖고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기름을 파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전기차 충전소도 이 전기차 충전기를 파는 게 아니고요. 전기를 파는 겁니다. 전기를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블링크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뭐 좋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뭐 이 블링크라는 회사가 돈을 다 전부 다 주고 자기들이 설비까지 다 하면서 이제 오너가 뭐 인스톨레이션 비만 뭐 충당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쉐어를 매출의 일부를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식도 있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면서도 메인테너ን스 같은 것들은 블링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 반대로 이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SB로 스펙 상장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지 포인트가 하는 거랑은 다르게 이 블링크 차징은 pushing forward with owner operator 모델. 그러니까 오너 오퍼레이터 모델을 계속 밀고 있다 그래요. 이 오너 오퍼레이터 모델이 뭔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제가 100% 슈어한 건 아닌데 일단은 이 충전 기기 자체를 전부 다 업주가 가져가는, 그리고 그 업주가 실제로 전기도 팔도록 유도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 3분기 때는 이 오운드 차저, 그러니까 오운드 차저는 이제 호스트가 결국은 이 블링크 전기 충전기를 전부 다 소유를 하게 되는데, 그 오운드 차저 같은 경우에 한 87%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 차징 서비스 레브뉴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그런 매출이 굉장히 적고, 아무리 코비드 19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매출이 163K 달러면 16만 3천 불이라는 건데, 한국 돈으로 한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없었다 그래요. 이거는 좀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가 맞다면. 그리고 코비드 19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 등 여러 동네에서 미국 전역으로 락다운이 이루어지면서 차들의 수요가 적어지고, 그래서 충전 수요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보더라도 이 숫자는 너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분기거든요. 이게 for the 3 months ended September 30. 그러니까 9월까지 해갖고 7, 8, 9월을 묶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Q3죠. 이게 Q3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지. 어쨌든 2020년을 보면은 이 레브뉴 같은 경우에 이 프로덕트 세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매출이 이 충전 기기를 팔았던 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서비스 레브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탈 레브뉴 매출이 한 905K 달러이고요. 이 값은 90만 불. 90만 불이면 9억이 채 안 되죠. 9억 정도 되겠네요. 9억 정도. 그렇지만 여기 또 코스트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코스트의 538K 달러를 빼면은 사실상 366,000 달러, 그러니까 36만 불의 수익이 창출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수익이 창출이 여기서는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서는 전부 다 네거티브였는데 여기만큼은 좀 포지티브로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았나. 물론 다른 뭐 비용들이 빠져갖고 좀 이렇게 보인 걸 수도 있는데 숫자들은 항상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레포트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긴 한데 이 표에서 얘기하는 숫자가 맞다면은 그래도 뭐 3억 정도의 프로핏을 가져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nited States Electric Vehicle Sales and Market Share 2025년까지 예측을 보면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75%의 신차 마켓 셰어가 전기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향후 5년 이내에 2025년까지 한 20% 정도까지 성장을 할 거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차 판매의 비중이 한 5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팔릴 거라고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뭐 물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은 그만큼까지는 아니겠죠. 다섯 대 중에 한 대라는 건 신차만 봤을 때의 얘기고, 뭐 자동차를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 뭐 20%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 속도는 상당히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는 건 확실하고, 이게 만약에 2030년까지 지속이 된다면 어, 금방 전기차의 점유율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up to 10 times more EV could be on the road. 10배 정도는 도로에서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2020년 기준으로 1년간 세일이 약 380만 380만 달러네요. 380만 달러 정도였고요. 2020년 매출이 그래도 예상으로는 이때는 이어 투 데이시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당시에 380만 달러가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좀 구라성과 그런 에스티메이션을 통합하면은 잘해봐야 뭐 7 밀리언 달러 정도 될 거라는 거죠. 700만 달러고
그리고 여기에 10배를 곱한다고 한들 왜냐면 based on 10 times more EV could be on the road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시장성 상승을 곱하면 뭐 정말 영끌에서 잘해봐야 70 밀리언 달러가 2025년에 달성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70 밀리언 달러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 밀리언 달러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7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700억 원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레포트에서는 이거 너무 작다. 블링크의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링크 차징 리스트 5,600개가 커머셜 차징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900개가 현재 레지덴셜 가정용 차징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 한 14,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500대밖에 없다는 거죠. 블링크 차징은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2030년까지 실제로 전기 충전소의 수요는 13 밀리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만. 그래서 13 밀리언이면 이게 얼마야? 밀리언이 100만이죠. 그러면 이거는 1300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1300대라는 수요 대비해서 14,000대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뭐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요 대비니까 점유율이라기보다는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레포트 자체는 굉장히 매출이나 그런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아직 어린이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더 많이 수요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도 높아지고 보급률도 높아지게 되면 매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내피셜로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와는 조금 반대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이 블링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nothing will stop relatively small market cap stock from rallying to dizzying high. 정말 미치도록 올라가는 이 랠리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미 마켓캡 자체가 너무 작은 그런 쉽게 말해서 너무 조그만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link Charge should have a larger valuation with the current revenue base and potential revenue in next few years. 결국은 근데 하우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될 거는 어떻게 이 블링크 차징이라는 컴퍼니가 이렇게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현재의 매출 베이스랑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이 향후 몇 년 내에 이루어질 게 것을 어떻게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One has to understand the market share position of ChargePoint and question whether Blink charging is worth making very grand projections.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켓쉐어 포지션, 차지 포인트의 마켓쉐어 포지션이 어떤지랑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고 이 블링크 차징이 진짜 뭐 그런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거다. 마켓 쉐어를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경고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The stock is far too risky now after surging above $45. 45불 이상에서는 이 주식은 너무 비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블링크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먼저 이 레포트에서 이야기하는 45불이 비싸다는 근거가 그 계산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줬어요. 이게 뭐 매출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뭐 이 주가를 좀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부족한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갖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요. 뭐 그렇지만 정성적으로라도 이 매출액 성장이 너무 더디니까 이렇게 커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 레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차지 포인트는 얼마나 점유율이 높은지 한번 알아봤어요. 간단하게.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점유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그 전기 충전소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4,000 organizational and business customer가 있고요. 그리고 11만 5천 개가 차지를 할 수 있는 충전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3만 3천 개의 additional charging location이 있대요. 얘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뭐 실제 이 차지 포인트의 직접적인 투자나 뭐 직접적인 그런 충전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다른 타사의 13만 3천 개의 차징 스테이션도 같이 같은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하면 굉장히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글로벌하게 이야기고 26만 뭐 25만 정도 되는데 글로벌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고요. 이 북미만 볼게요. 노스 아메리카만 봤을 때 73%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게 차지 포인트고요. 얘는 블링크 대비해서 7배 정도의 셰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브뉴 같은 경우는 더 처참한데요. 이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예상이 198 밀리언 달러, 그리고 346 밀리언 달러가 2022년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블링크가 아까 뭐 끽해봐야 잘 쳐봐야 영끌에서 15 밀리언 달러랑 대비를 하면은 뭐 사실상 이미 20배 정도 매출액이 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차지 포인트와 블링크 두 곳을만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둘 다 분명히 전기 충전소 사업이라는 그런 컨셉이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성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되면 될수록 얘네들도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확장성이나 이런 미래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지 포인트가 아무래도 매출액도 20배나 높고 점유율도 7%나 높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블링크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점유율이 낮은 만큼 좀 하이 리스크 하지만 하이 리턴도 되지 않을까. 불과 1년 혹은 6개월 전부터 계산을 해서 한 2000%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무시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세이퍼하게는 차지 포인트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뭐 틀린 것이 있다거나 또 제가 빠뜨린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